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계약 실무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빌딩을 내가 이게 자, 요거 하나만 좀 더 그려서 예를 하나 드려줄게요. 자, 대로변이 있고요. 여기 이면로가 있고 이렇게 도시계획들이 있죠. 네. 자, 여기 가운데 이제 지하철역이 있다고 가정하에, 자, 내가 이제 이 대로변을 여러분들 판매 상권이라고 그래요. 판매 상권. 핸드폰 가게나 이런 대리점들 있죠. 그 이면로를 먹저 상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판매 상권과 먹저 상권이 있는데, 이 먹저 상권에 자, 내가 상가 빌딩을 이제 매수하러 구입하러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시다가 20억짜리를 요번에 내가 이제 요걸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근데 요게 대지가 70평, 건물 연면적이 150평, 그다음에 보증금이 1억, 월세가 700만 원, 관리비가 1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다. 그리고 이게 건축 연도는 2013년도다. 자, 요 조건에 맞는 건물을 내가 요거를 계약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당일날 이제 계약을 이제 할 계획인데, 계약 날짜 전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매매 계약 가격이 타당한지를 한번 조사하셔야 되겠죠. 이게 과연 20억짜리가 맞는 거야? 20억짜리가 가격이 맞는지, 비싼 거야, 싼 거야? 최대한 여러분들이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20억이 맞는지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을 해보다 보면 재밌는 게 이 시세조사를 하죠. 시세조사. 이 중개사무소에 시세조사할 때 중개사님들이 고객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여기 매도 가격이라 나오죠. 매도 가격, 매도 가격, 그다음에 시장 가격, 그다음에 매수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가격은 저희가 이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도 가격은 세 가지가 나온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가격을 20억에 팔고 싶어요, 21억에 팔고 싶어요. 그렇죠? 매도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사신다고 생각하면 20억에 사고 싶어요, 19억에 사고 싶어요. 하나의 부동산을 봐도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따라서 계약이 되는 시장 가격. 자, 매도위 시장이나 매수시장 시장에 따라 달라지죠. 또 흥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요, 심리 가격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이 플러스 알파를 상한가가 요 안에서 이제 상가 빌딩은 이제 플렉시블하게 이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저희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 가격과 매수자 입장의 가격을 중개사님들이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할 때는 탐문 조사를 중개사들한테 하죠. 요즘 같은 경우 또 앱에 빅데이터라고 해서 또 거래 사례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시세 조사를 할 수 있고, 탐문 조사할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있는 이제 중개사분들이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중개사분들 연락처를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요, 이분들한테 이제 가격을 이제 조사합니다. 할 때는요, 매도자 입장에서 중개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가격을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조사할 때 옆에 내가 매입할 건물과 유사한 건물을 샘플 하나 잡으세요. 자, 그래서 이 건물이 대지가 70에서 150평이면, 자, 여기 이면로에 같이, 대로변은 상관없어요. 이면로에 유사 규모, 대지 면적이나 토지 면적이 비슷한 건물 있죠. 층수도 좀 비슷한 건물, 요거를 이제 유사 규모의 건물을 샘플링을 하나 잡으셔가지고, 자, 중개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자, 요 건물을 내가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평당 땅값이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럼 가격이 비싸게 할까요, 싸게 할까요, 중개사님들은? 파는 사람이니까 싸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세가 2,500이면
일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한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합니다.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단위로 이제 가격을 이제 갭을 둬요. 못 하시는 분들은 2천만 원 정도 할 걸 그러면 매도자가 딱 끊어버리죠. 기분 나빠서. 그래서 시세는 요거지만 좀 싸게 얘기하면 내가 요 매물 2천만 원에 잡을 수 있죠. 그래서 2천에서 한 2,500 정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건물을 4억이나 임대용으로 산다 그런다. 그래서 이 건물이 가격이 한 얼마 정도 합니까? 물어보면 매수자 입장에서 전화하면 가격을 비싸게 얘기할까요? 싸게 얘기할까요? 좀 비싸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 2,500에서 한 3,000 정도 할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면 요새 매물이 안 나와서 가격이 요즘에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해서 얼마에서 얼마 정도의 가격을 매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가격 가지고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 이 가격 데이터를요. 매도가나 매수가, 그 다음에 또 통화가 잘 되는 중개사들한테는 통화를 해가지고 거래가 됐던 가격도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시죠. 해가지고 최소 15개 이상 정도 되는 가격을 조사를 하셔야 돼요. 15개 이상 정도를 해가지고요. 토지 면적에 합쳐가지고 n분의 1로 해보니까 평당 가격이 예를 들어서 2,420만 원이다. 이렇게 n분의 1로 하면 나오겠죠. 15군데 조사해서 매도 가격, 매수 가격 해가지고 평균 내면 곱하기 토지 가격을 70평을 하게 되면 47이 28, 27이 14, 한 17억 정도 되는 거구나. 그럼 가격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나오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조사, 최대한. 대부분들이 한두 군데 전화해보고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물어봐요? 그냥 여기 이면로 땅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가격을 나눠서 이제 더 물어보셔가지고요. 15개 이상 가격을 조사하신 다음에 이제 n분의 1로 나누셔가지고 토지 가격을 이제 평가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도자분들한테 9페이지 밑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서 체크사항 있잖아요. 매도자분들한테 임대차 계약서를 계약 시 가져오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님이 이제 얘기할 때 이 계약서를 가져오려면 임대인이 잔금 때 주면 되지 뭐하러 계약 때 가져와 이러는데 중개사님들도 이제 이때 돼야 이 계약서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 기존에는 매도자분들이 안 보여주거든요. 그냥 내가 매도인 만났을 때 나한테 매물만 내놔도 기분 좋거든요. 이분이 나한테 팔라고만 해도.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 나오든 그건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냥 보증금 1억에 700 이러면 그냥 수익률이 몇 프로지? 4%, 5%? 3%도 괜찮아요.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매수자가 그 금액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잔금 때 보지 말고 언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눈으로 확인하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매수자가 확인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가져오셔서 보여주고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확인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임대차 계약자가 동일한지. 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이 네 가지는 시험 문제 잘 나니까. 임대차 계약자하고 현재 점유하신 분하고 동일한지. 자, 그래서 이제 상가 빌딩을 내가 매입을 하게 되면요. 여기 이제 건물에 가서 층별로 이제 임차인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간판을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 오셔야 돼요. 찍어 오셔서 상호가 여기에 있는 간판 숫자하고 여기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이게 동일해야 돼, 아니어야 돼요? 동일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건물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서울 사는데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건물을 이제 나한테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서울에 있는데 내가 자주 가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럼 이제 임차인들이 건물주가 자주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무실 나눠서 친구한테 또 쓰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매수자분들은 자기가 뭐 짓거나 자기가 이렇게 사신 분들 아니신 분들은 젊으신 이제 우리 금수저분들 있잖아요. 잘 안 가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하고 점유자가 간판하고 동일한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여기 간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매도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누구신지. 그럼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 이거죠.
알고 보면 임차인들끼리 그냥 알아서 이제 또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불법 점유죠. 그래도. 그래서 나중에 또 내가 그걸 또 떠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하게끔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대료 동일성. 자, 임대료하고 우리 중개사님한테 들은 내용 있죠. 그래서 중개사님한테 들은 내용하고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있죠. 이 세 가지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계약 전에 그래서 아까 했지만 계약서를 보고 나서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계약서 보고 이제 확인을. 처음 사보시는 분들은 부가세가 별도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꼭 부가세가 별도인지 아닌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는 소득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임대기간. 그다음에 우리 중개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층은 보니까 임대료가 되게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임대를 좀 올리고 싶다. 근데 만기가 언젠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중개사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임대인들한테 정확하게 또 확인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하고 해서 임대기간을 꼭 반드시 확인해서 임대기간이 좀 끝나면 언제 끝나는지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하죠. 자,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 맨 밑에 이제 특약사항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특약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여기 1층이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50으로 돼 있는데 2020년도 3월부터는 월세를 20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그럼 앞으로 250 내는 거야, 200 내는 거야. 그렇죠? 이게 특약사항인 거죠. 어떤 건 또 권리금을 또 임대인이 또 책임져 주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근데 내가 포괄 양도양수 승계하게 되면 또 다 승계를 받죠. 그래서 여기가 막 그 관리비 뭐 얼마고 뭐 짜잘한 글씨들이 있고 막 삐쭉삐쭉하니까 안 읽어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일 읽어봐야 될 거는 특약사항이다. 설명드립니다. 특약사항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설물 필수 체크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계약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시설물 확인. 그래서 시설물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누수죠, 누수. 뭐 균열이 많아가지고 건물이 붕괴되는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제 누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산부인과 원장도 11월 달에 사니까 물이 샌다는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샀다가 문제가 되듯이 이 누수 문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수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우선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 화장실 배관에서 누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옥상 방수. 제일 좋은 건 임차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임차인한테 물어보러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또 임대인들이 싫어하고 이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지하 1층의 바닥면, 바닥 벽면. 그래서 계속 또 코너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얼룩 같은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도 창문 틈 사이로 해가지고요. 이 실리콘 같은 게 이제 노후화가 되면 틈 사이로 이제 계속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을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수업체 있죠? 방수업체 여기다가 의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세입자한테 물어볼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업체들이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요. 확인서를 또 제출해 줍니다. 그래서 비용은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중에 이건 세금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의뢰를 주셔서 이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중개사님들도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계약서에 이제 첨부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설물에 관련해서 이제 필수 사항들을 체크해 봤는데 내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오케이.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상가 빌딩 이제 매매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상가 빌딩 이제 매매 계약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중개 계약서. 그래서 매매 계약서. 그다음에 임대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책에 있으니까요. 그냥 쭉 보세요. 양도 양수 계약서.
요건 이제 부가세 거래를 하는 계약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 현황 확인 계약서라고 있어요. 임대 현황 확인 계약서. 네, 그래서 요거는 임대료가 매달마다 7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임대료가 매달마다 700만 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왜? 계약서에 있는 금액인데 내가 잔금을 치르고 첫 달 임대료를 받는데 3층에서 임대료가 250만 원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계약할 때. 700만 원이 다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임대 현황 확인 계약서로 연체 사항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60%가 실패하는 게 연체된 임차인들이 한두 명씩 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잔금 때도 있죠.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매도자가 그냥 월세 포기해버리고 나가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만 임차인들이 연체가 많은 것들도 있어요. 지겨서 파는 것들도 있고. 상담 문의 1544-5584, 1544-5584.